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방송인 박수홍의 형 박진홍의 횡령으로 인한 고발 사태에 언론까지 참전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박수홍이 자신이 그동안 당했던 일을 고백하면서 박진홍 측이 나선 것으로 추측된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로 인해서 논란이 점점 더 과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수홍 측은 형사고발에 나서기에 앞서서 형 박진홍에게 일체의 피해 보상 없이 박수홍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며 과거 일을 묻고 서로 용서하자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지만 고소장 접수 전까지 박진홍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면서 형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동생을 음해하려는 것으로 보여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박수홍과 박진홍 형제 간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가운데 수많은 황색 언론들이 이번 사태에 달려들어 앞다퉈 보도 전쟁을 일삼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간 연예계에 숱한 연문 찌라시를 뿌린 것으로 악명 높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이하 가세연이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세연 측은 앞선 5일에 박수홍의 친형 측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면서 1993년생 박수홍의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여자친구가 이 작전을 짰다.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해서 대중을 완전히 선동했다고 주장했고 박수홍이 빈털터리이기는커녕 시니컬하고 자기 것을 잘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수홍 명의의 재산이 멀쩡히 있고 박수홍이 여자친구 관련 논란만 있는 게 아니라 형이 운영하는 웨딩업체에 위장 취업을 했고 이로 인해서 탈세를 한 전력이 있고 심지어 클럽 죽돌이이기 때문에 상대 여성에게 낙태를 하게 한 전력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간 건실한 이미지를 자랑했던 박수홍을 어떻게는 흠집내려고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세연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세연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한 시청자가 채팅창에 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지 말라고 말하며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고 가세연 측에서 박수홍에 대한 폭로를 했다는 기사에서도 네티즌들은 나이 50살의 장가도 마음대로 못 가냐? 횡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여자 이야기는 왜 나오냐? 다른 사람 평가 그만하고 너희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낙태했다면 그 수많은 여성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저 정도 발언을 한다면 증거를 가지고 와라. 같이 박수홍이 아닌 가세연 측에 대한 비난의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황색 언론의 최강자로 불려왔던 가세연 측이 뿌려왔던 온갖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수위가 높은 스캔들을 보면 네티즌들이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간 가세연을 비롯해서 이른바 사이버레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왔던가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대중의 알 권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자극적인 소재를 다룸으로써 대중의 이목을 끌어 돈벌이를 할 생각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나 약간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과 없이 해당 문제되는 영상을 사거나 해명 없이 내리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거나 정말로 해당 영상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나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거짓말을 마치 팩트인 것 마냥 확대 생산하는 소위 언론인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이들을 이른바 찌라시라고 부르며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세연 측이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지난 8일 박수홍 손원수 간장게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다시 박수홍에 대한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이 채널의 진행 패널 중 하나인 연예부장 김용우 기자는 박수홍의 변호사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형이 50억을 횡령했다는 말을 했다. 이건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소송은 오래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원수가 과거 한 방송에서 사업하다 사채 빚이 생겨 한 달 이자만 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손원수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용우 기자는 사업한다며 지인 A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놓고 사업도 안 하고 몇 년 후엔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한 뒤 손원수가 투자를 잘못한 것이니 반만 갚겠다고 해서 A씨가 받아들였는데 그마저도 갚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용우 기자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2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과 각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판결문과 각서는 김용우 기자가 A씨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김용우 기자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박수홍에게도 붙어서 형을 공격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수홍의 방탕한 생활의 발알은 손원수라고 손원수가 문제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우 기자에 따르면 박수홍, 손원수와 간장게장집 사위라 칭하는 일반인 남성과 어울려 클럽에서 헌팅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 간장게장집 사위가 물주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도박빚을 피해 도망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김용우 기자는 그러면서 박수홍의 사생활을 왜 자꾸 이야기하냐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대해 오히려 자신은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이 박수홍의 감성팔이에 당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때까지 여론 플레이로 승기를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박수홍의 사생활 폭로를 하는 이유를 말했는데 앞선 방송에서 김용우 기자는 진짜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도 있다. 내가 박수홍의 생일 파티에도 같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박수홍이 만난 여자들이 몇 명인지 낙태를 몇 번 했는지 모를 것 같으냐는 발언을 하고 박수홍의 순수익은 6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14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5만 원 밖에 안 냈다면서 탈세와 위장 취업 의혹을 폭로하는 등 여러 의혹을 연달아 제기했지만 실제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가세현 측의 이런 폭로는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박수홍뿐 아니라 박수홍을 지지하며 박수홍의 편을 들고 있는 손원수까지 비난하고 나서면서 가세현 측은 적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 외에는 딱히 표현할 수 있을 말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원수는 지난달 30일 오랜 시간 옆에서 보기 안타깝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선배님은 이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싫어한다고 말하며 그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가족 걱정이고 그 중에서도 부모님 걱정 때문에 바보처럼 혼자 힘들어하며 15kg 이상 몸무게가 빠졌다. 이제 그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다른 연예인 가족들 사건처럼 악성 루머로 이미지 흠집을 내려는 것이 가장 걱정된다고 우려했던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논란은 계속해서 온갖 주문만 터져나오는 전형적인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은 여전히 대부분 박수홍 측을 응원하고 있고 가세현 측의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말도 안 되는 찌라시 정도로 흘려버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가세현 측의 선동에 의외로 넘어가서 박수홍을 비난하는 분들도 간혹 보이니 이번 논란이 정말 형제 간의 우애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렸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정 공방으로 들어선 이상 조만간 해당 논란의 진위 여부는 명명백백하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박수홍 측이 설마 승소한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 박수홍이 마음고생을 해온 만큼 이번 일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부디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